안면이 그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신입 어머님들, 어머니 아버님. 아, 네. 네. 잘 오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머니? 아이를? 여기 보내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음. 여기 참 좋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원래 발도르프나 아니면 우리 애들이 좀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저 다른 쪽도 생각해봤거든요. 저 다른 발도르프 어린이집 아, 네. 그랬다가 근데 여기를 우선 먼저 와보자 음. 하고 왔는데 음. 여기가 너무 밝고 네. 기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운을 읽을 수 있었구나.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다른 데도 가봤는데 음. 좀 저랑 좀 어둡다 그러나? 음. 그래서 좀 여기서 밝은 기운 받고 네. 잘 놀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네, 네. 자, 일단 밝아서 오셨어요. 그쵸? 자, 밝아서 오셨고. 아버님은 어떻게 동의하셨어요? 아, 저는 더 발도르프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 네. 와이프가 이제 이런 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저는 이제 애들이 그 정신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좀 직업이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네. 뭐 공부도 물론 중학교 잘하면 좋겠지만 네. 우선은 정신이 건강해서 애들이 나중이라도 이런 사회 활동할 때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발도르프가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네.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네. 그래서 와봤는데 좋아서 저도 이제 이런 교육관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네. 동의하게 됐어요. 네. 자, 아버님이 정신 얘기하셨어요. 그쵸? 정신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네. 발도르프 교육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 한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아이가 엄청 그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렇죠? 그걸 아이는 느끼죠. 그냥 아이에게 말을 건네신 것도 아니고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향해서 보냈던 에너지는 아이는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사회는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체가 이미 아이들이 전자교과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모니터로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보이면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사로잡으면서 끌고 가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미 프로그램 다 돼 있어요. 기승전결이 다 프로그램 돼 있고 그 내용에 아이들은 그냥 넋놓고 따라가는 시스템. 자, 보이는 교육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이들의 우리가 흔히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아이의 무엇을 건강하게 발달적인 과제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어떤 하나의 큰 맥락이거든요. 아버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삶에서 어머니 어떠세요?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구나를 언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혼났을 때 쫄지 않아요. 네. 그죠? 자기 얘기를 잘 해요. 네. 그럴 때 네. 잘 크고 있구나. 그쵸. 자, 혼이 나요. 아이가 움츠려들지 않고 아이가 자기의 상태를 잘 이야기를 하고, 네.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끼는 거, 그걸 상대방에게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단단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신체적인 부분을 그러면 고려하지는 않는가? 우리 또 신입 가정에 아버님 오셨어요. 그쵸? 어떠셨어요? 선택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뭐 제가 뭐 잘 살펴보진 못했는데 음. 제가 지향하는 바의 분위기를 좀 갖고 있달까요? 뭐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비물질적인 것들하고 네.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것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제가 강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자연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버님이. 그리고 물질적인 건 너머에 있는 어떤 거. 아까 정신이라는 부분이랑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 안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같나요, 어머니? 뭘 통해서 느끼세요, 그걸? 아이들의 이제 활동을 봤을 때 네. 뭐 마당놀이 음. 하면서 마당놀이 하면서 만나게 되는 뭐 자연들을 집에 와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좀 꾸준히 내주는 마음을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자기 일상에서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럴 때좀 음. 배우고 있구나. 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자연이랑 만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 아이들은 어떨까요? 흙으로 장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더럽다고. 그렇죠? 일단 더러우니까 맨발로 걸으면 안 되고 흙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죠? 가장 가치를 부여하죠. 더럽다. 만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떨어져. 뛰지 마. 자, 뭐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어머니들이 지금 추구하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 하는 거는 연결인 것 같아요. 어떤 연결? 세상이랑 연결되고 본인 스스로 자신과 잘 연결되는 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발도르프 교육인데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도 있고요. 사람과 자연의 연결성도 있고 아까 물질, 비물질적인 거와의 연결성도 있고 그게 하루의 리듬 안에서 혹은 절기의 리듬 안에서 1년의 리듬 안에서 계속 연결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교사가 뭘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이들을 맞이할 때 기름 바르기를 해요. 기름 바르기 하죠, 선생님. 저희는 낮잠 동안 네, 낮잠 동안 들려주거나 자, 낮잠이라는 게 뭐죠? 다시 잠으로 가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에 잠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잠을 최소화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7살도 자요, 낮잠을. 그렇죠? 잠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미 잘 나타나 있잖아요. 밖에 가면 뭐가 붙어 있죠? 불면증을 치료하는 뭐뭐뭐. 요즘 다 붙어 있는 게 불면증이에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건강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꼭 잠을 재운다. 이게 왜 이럴까? 더 놀게 하면 될 텐데 왜 잠을 재울까? 하는 질문을 실은 가지셔야 돼요. 이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요 3가지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 일단 열려서 지금 계속 제가 한번 큰 상으로 가져가 볼게요. 아이들이 연령이 있죠. 0에서 2.5, 5.5, 7 만으로 지금 한국 나이로 간다면 0에서 2.5, 2.5 이렇게 3개의 구분이 들어가는데 0에서 2.5 자녀 손 들어보세요. 네, 한 가정 2.5에서 5.5, 4.5, 5.5 네, 지금 네, 한 반 5.5에서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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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아이들의 3가지 측면을 어떻게 다룰까? 건강을 위해서 발달 과제는 뭘까? 반드시 아이가 자기 몸 안으로 자신의 느낌으로 자신의 사고 안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뭘까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 방법 안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동화에 녹아 있어요. 각 연령에 따라. 그리고 잠을 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놀이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발달 과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이들의 발달 과제와 여기서 아이의 발달 과제가 달라요. 그렇죠? 0에서 2.5세 아이들의 과제는 뭘까요? 한 살에 뭐 하죠? 걷죠? 그 다음 2살에 뭐 하죠? 이제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3살에 뭐 하죠? 고집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고집 피우기 시작해요. 다 내가 한대. 네, 자기 중심적으로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는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렇죠? 여기서는요. 네, 이제 아이들이 느껴요. 싫다 좋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 나는 이거는 싫어, 이거는 좋아. 호불호가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죠? 관계성에 대한 추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뭐 이런 거. 나는 이거 좋아. 동생 싫어. 뭐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시작이 돼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아이들은 밀어내고 다시 안고 하는 느낌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시기고, 여기는 뭘까요? 생각해요. 사고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본다면 신체 발달을 하는 시기에 사고를 하게 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3살짜리한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어머니? 네. 네. 애가 걷고, 그죠? 말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니면 그 당시에 3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3살 아이에게, 흔히 뭐,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뭔가 학습을 시키기 시작해요. 신체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신체 발달이 네, 맞아요. 에너지는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필요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그렇죠? 0에서 거의 3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아이들의 머리를 자극하게 되면 아이들의 허약한 상태가 질병을 달고 다닐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그렇죠? 왜? 에너지가 장기를 만들고 본인이 걷고 감각적으로 보고 말하고 탐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물론 놀이로 영어를 배운다고 하지만 아이는 생소한 단어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가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이가 머리가 깨어지게 되죠. 빠르게. 그럼 아이가 장기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일부의 영양소는 어디로 갈까요? 머리를 쓰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럼 약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애들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래 못 걷고 손발은 가늘고 길고 약해요. 아니면 몸은 통통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는 계속 콧물이 나고 계속 칭얼대고 잠에 깊게 못 들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 소화도 잘 하기 힘들고 씹는 게 싫으니까 쉽게 삼킬 수 있는 걸 선호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돼서 막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2.5에서 5.5로 가면 저때 아이는 느낌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돼서 엄마의 분위기와 아빠의 분위기와 집안의 분위기,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호감적으로 대하는가 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저때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에 있으면 재밌죠. 어제 엄마 아빠가 싸운 걸 그대로 하니까. 당신은 왜 어제도 늦게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이들은 여러분의 느낌적인 요소를 그냥 자기 걸로 흡수하고 그걸 역할놀이 안에서 뭘 하는 걸까요? 왜 역할놀이를 할까요? 아빠는 항상 하인 아래, 자기는 항상 왕이어야 돼.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엄마도 한번 왕비할게 하면 싫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어떠세요? 자기 역할이 있어, 항상. 그 역할을 고집하는 아이가 있고 이걸 허용하면서 변화시키는 아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뭘까요? 자기 중심. 실제로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아이는 너무 벌써 자기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얘는 좀 너무 날카롭고 예민한 것 같아요. 혹은 얘는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에 따라서 아직 그게 결정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렇게 가는 아이들의 태도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날카로운 말에 아니 그거 아니랬잖아 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계속 엄마의 그 느낌과 연결성을 이끌어가는 소통의 어떤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냥 판단하기.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에게 나누는 법이나 서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아이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네. 제가 먼저 그거를 좀 모습을 음, 보여야지 앞으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아이에게 다른 모습을, 다른 유연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은 이야기신데 이제 이게 아이들에게는 부모라는 어떤 각각의 부모는 뭐죠?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0에서 7세 아이들에게는 모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도 여성성을 발현을 시키셔야 돼요. 단호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수용하고 아이에게 내가 바로 서 있는, 중심을 잡고 계시는, 그리고 기다리는 것과 아이에 대한 온기를 유지하셔야 돼요. 냉기와 열기를 아이에게 제공하시면 안 돼요. 폭발하거나 냉소적으로 되는 게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되죠? 내적으로 폭군이 돼요. 왜? 냉기와 열기를 그대로 자기 걸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 노는데 보면 폭발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면서 자기의 안의 세계로 쏙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은 미길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아이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으켜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이건 어디서 왔을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버님 혹시 아이와 있을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는 경험을 하시는 적이 있나요? 매일 합니다. 너무 솔직하세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다스린다기보다 네. 폭발을 하고요. 네. 다음에 항상 반성을 하면서 네.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좀 참다 네. 어제보다 좀 더 참았다가 네. 좀 계속 수양하는 마음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시간을 아, 참는 네. 시간을. 네. 솔직히 폭발 안 한다고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이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좋게 참아야 되겠군요.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의 병은 누가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버님. 오늘의 핵심은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부모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한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싫고 내가 이래야 하는 게 그 아이에게도 나와 같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달라요. 우리랑 완전 다른 아이예요.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님. 뭐죠? 옆집 아이 보듯이 보셔야 돼. 그러면 화가 많이 나나요? 화가 별로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저희 과제예요.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 또 발도르프 뭐 상급까지 이 교육 시스템이 0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기까지 쭉 교육이 연결돼 있거든요. 교사가 교사라기보단 뭐가 될까요? 삶에서 그 아이를 인도하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아이의 삶의 길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참 많은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죠? 그런데 그냥 한 존재구나. 여러분을 선택해서 온 존재지 여러분이 만든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얼굴과 이 성격과 이 기질을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뭘 할까요? 오늘부터 아이를 보면서 뭘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온 한 존재구나. 그리고 삶에서의 과제를 함께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많은 말과 교육관과 양육관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께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맞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훈육과 양육과 언어와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기준에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보지 아래에서 위를 맞추지는 않아요. 다 모자라.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은 개별적인 아이들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움직임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하고 키워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모두 일관적으로 프로그램된 상태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육의 제목이 진짜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게 뭐냐? 정말 그 아이의 본질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야단을 쳐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 야단은 맞아요. 수용은 해.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라면 앞으로 세상에서 어쩌면 걔는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니 힘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시작이 어떻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오일 바르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미향을 쓰는 경우가 있고 라벤더 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손에, 그리고 손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손 안의 향기가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오는가를 경험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향수를 왜 쓸까요? 왜 쓸까요? 그렇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발도르프 현장에서는 향이라는 오일을 아이들에게 한 방울씩 주고 하루를 여는가? 왜 초를 켜면서 시작을 하는가? 그럼 무슨 종교 집단이에요? 왜 초를 켜요? 뭐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초를 켜요? 전등이 다 있는데 그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초를 켜고 왜 향기가 나는 오이를 아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황금잔, 황금 주전자 그리고 황금차를 마시는 걸로 아이들이 시작할까요? 보이지 않는. 아버님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저도 솔직히 좀 약간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이 처음에 약간 그래서 없었다고 솔직히. 그렇죠. 네. 왜 자꾸 저런 천에 집착하고 막. 네. 어떤 천? 이런 천? 근데 이거. 네. 왜 이거에 집착해요, 그죠? 어디 가도 있어. 항상 딱 저는 네. 약간 그 종교 약간 그런 게 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음. 그런 뭐 향이나 이런 초 이런 음. 게 좀 원초적이니까 이런 거에 좀 그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향이 요도하지 않든 맡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네,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와닿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거 약간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를 해요, 또. 네, 맞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 이건 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게 약간 경계를 타고 있어요. 이게 잘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네. 자연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왜 모든 종교에는 노래가 있고 향이 있고 벨이 있고 초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정신적인 측면과 연관이 돼요. 아이들은 향을 맡으면 내적으로 이 감각기관은 코지만 그걸 통해서 자연과 연결됩니다. 뭐죠? 장미향을 맡으면 장미에 대한 이미지가 내적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기분을 가져오죠. 라벤더 향을 맡으면 그 향이 자연에서 함께 연결될 때 무언가 아이의 내면에서는 자기의 고유한 상이 연결되죠. 자, 향이라는 건 어떤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향이라는 감각의 원초적인 물질적인 신체적인 차원에서의 물질적인 의미는 냄새인데 왜 냄새를 맡아야 하느냐? 변별이에요. 이게 썩었냐? 먹어도 되느냐? 그렇죠? 냄새 맡아요. 내가 살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각의 후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외부의 것을 내부로 가져올 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불결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형태냐 아니면 내가 이걸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후각이 나중에 아이들의 도덕성 부분에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추하다, 추하지 않다 라는 개념을 자신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가 언어를 보면 왜 썩은 냄새가 나? 저 정치가들을 보면 고인물이 썩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를 아이들은 후각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본 바탕을. 자, 그러면 후각은 결국 아이에게 뭐가 연관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유적이고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감각의 기초 토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감각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향기롭다라는 게 진짜 무엇인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향기로운 사람이라는 게 향기로움에서 시작하는 연결성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 뭐 종교도 아니고 맨날 무지개가 다 떠 있어. 그렇다고 이게 뭐 소수 그걸 위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뭘까요? 빛과 어둠이 만나서 가져오는 7가지의 자연의 현상을 아이들은 시각을 통해서 얘가 햇볕에 비춰지면 아이들은 뭘 느끼죠? 우리는 이상해라는 사고가 움직인다면 아이들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가져오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이 변화하는 거에서 아이들은 뭘 느끼나요? 빛과 어둠의 다양한 연결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거야. 그 초는 왜 켜요 대체?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자, 초는 왜 켤까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죠? 어머니 아버님들이 생일날 항상 초 끄잖아. 그건 뭘까요? 왜 7개의 초를 꽂고 5개의 초를 꽂고 그날에 촛불을 부냐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어머니? 초가 무슨 의미죠? 네. 그냥 아까 아마 빛과 어둠 이런 걸 뜻하나? 네, 네. 빛과 어둠 좋아요. 뭘까요? 초. 초를 왜 꼭 켜죠? 케이크에? 생명. 네. 또 뭘까요? 시안이 어머니 뭘까요? 초를 왜 켜요? 왜 다 케이크를 불고 있냐?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이게 교조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뭐 알지도 않으면서 똑같이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해. 이게 뭐예요 대체? 아이가 물을 거야. 엄마 그런데 초는 왜 켜? 촛불은 왜 끄는 거야? 뭐라고 하실래요? 원래 그런 원래 생일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게 뭔가요? 자기의 고유한 사고 없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에 나는 편승돼서 가는, 건강하지 않는 주체가 되는 거죠. 왜 켜고 왜 끌까요, 어머니? 초.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들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질문하지 않고 만들었던 것들이 아이들이 질문해요. 왜라는 게 언제 많이 나와요? 저 중간 시기에. 모든 걸 왜를 붙여. 그러면 여러분 뭐 하나요? 찾죠. 그리고 이거야.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걔들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정보를 구하는 왜가 아닌 거예요. 걔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자기 안에 그 일어나는 세상과의 연결성을 왜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초를 왜 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2살이니까 초 2개 꽂고 3살이니까 3개 꽂고 내년에 4살 되지 4개 꽂을 거야. 왜?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도 질문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초를 킬까? 그냥 여러분 안에 질문으로 제가 남겨둘게요.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아까 후각이 필요해서 했듯이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만날 때 드러나는 여러 색깔이 7개의 색깔이고 3개의 색깔, 본질의 색깔이 만나서 7개를 내는 걸 하듯이 이걸 내적으로 가져간 아이들은 이제 뭐가 되죠? 밖에 나가서 모든 빛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흩어지는지를 걔들은 알아요. 엄마 지금 붉은색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빛에서 이 색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뭔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끝. 색들이 움직이고 있어 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고정된 색깔에서 그냥 시각적으로 입혀진 아이들은. 이해되시죠? 스펙트럼이나 연결성을 아이들은 그 과정의 중간을 놓칠 수밖에 없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고정된 것들만 아이들은 기억하고 입력한다 라는 게 이제 다른 차이인 거죠. 네. 자, 또 종교적인 거 같은 거 또 뭐 있나요?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님? 네. 기도 있잖아요, 기도. 네. 라이겐. 아하. 라이겐은 어떤 라이겐 보셨어요? 네요? 아까 원장님이 하신 노래부터 보면 이게 네. 네.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에 종교 색깔이 어디가 있나요, 아버님? 없는데 네. 음이 네. 네. 거의 번안곡 같은 느낌으로
네. 어디선가 들었을 것 같은. 맞아요, 아버님. 그게 그레고리안 성가의 기초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본다면 음이 가장 초기에 모두가 자신의 내면적인 수행을 할 때 불렀던 음의 시작이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보이거든요. 그 토대 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인류의 발달사가 있어요. 그렇죠? 발달적으로 쭉 보면 거꾸로 가볼까요? 군대, 뭐 낭만, 고전, 음악적으로 가면 바로크, 뭐 이렇게 쭉쭉 가요. 중세 이렇게 가죠.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이 이 인류의 발달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원시시대 사람들 언어가 없었어요. 우리 영세 아이들 언어 못합니다. 어느 순간 걔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인류에서도 각각의 말들과 뭔가를 기록하는 문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뭘 하나요, 아이들은?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뭐 만들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 같이 뭉쳐서 불학을 이루고 함께 뭔가 질서를 가지고 규칙 안에서 사는 걸 해요. 7세 아이들이 합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움직여가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요. 그럼 이제 걔들이 뭘 하죠?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고요히 앉아서 개념들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뭐가 생겼나요? 인류 발달로 보면. 그래서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뭐죠?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과학이나 이제 쭉쭉쭉 나오죠.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은 그게 초등학교, 우리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과정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걸 그대로 갖고 가요. 5학년 때 뭐 하나? 그리스 로마에서 했었던 아이들이 움직임과 예술 활동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교과 안에서 그걸 배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쭉 커서 8학년, 우리가 얘기하는 중2 때는 걔들은 뭐 하나요? 8학년 시기에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해요. 공교육에서는 전혀 없는 과정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발도르프 교육이다. 인간의 발달과 인류의 발달이 아이의 한 삶에서 필요한 단계에 지금 현재 있기까지, 아이가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의 발달을 아이가 다시 내면에서 쌓아가고 자기화되기까지 가이드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리큘럼에 아이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발달과 인류의 발달, 그리고 어딜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상급에서는 컴퓨터를 가르치기 전에 뭘 하냐면 걔들이 뜯어요, 컴퓨터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얘들이 조립되어 있는지를 직접 가져가는 걸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뭐 하죠? 상급이라고 하면 중3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8학년이 단임과정이고, 그때 아이들은 나가서 목공을 하고 금속공예를 하고 그리고 돌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적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는 게 상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대입 준비할 때. 근데 거기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비투어라는 대학 입시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 완전히 지금 우리 시스템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0에서 7세의 과정은 우리 인류가 내적으로 쌓아온 여러 가지 지혜와 통계로 움직이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의 하나의 아이디어나 어떤 이념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역사와 그리고 인간이 지향하고 가져가야 하는, 아까 정신적이고 영혼적이고 신체적인 건강한 개체를 위해서
가져가는 환경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발도르프 교육은 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종교 같은 얘기 해볼까요, 어머니? 어머님의 영혼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어머니.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자꾸 그 자유학교 그 말씀을 하시다가 네. 하시는 걸 듣다가 마음이 자꾸 갈대처럼 자꾸 흔들흔들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네. 원래는 이제 자유학교를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쪽으로 가도 얘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맞나 안 맞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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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미디어 안 됩니다. 0에서 7세. 집에서 아이들 미디어 보여주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왜? 아이가 내적으로 자기 상상력이나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창성을 미디어는 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발도르프 교육하기 전에는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 치료를 전공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 한때 고려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의 통합의학과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했던 부분이 예술치유적인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어떤 메디컬한 요소의 나머지 부분이나 혹은 그걸 더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그 팀이었는데 가장 많이 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중독이에요. 다 뭐예요? 미디어. 그리고 그 다음 중독은 어떻게 와요? 아이들이 뭐에 중독이 될까요? 게임도 그죠. 미디어죠. 그 다음에는 피지컬리 뭐가 올까요? 신체적인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성적인 형태. 그리고 약물로 바로 가요. 약물의 형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시작하게 하는 단초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보호를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디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디톡스를 하고 가도 집에서 아주 몇 분 살짝 들어온 것만 해도 완전 강력하게 쭉 입혀져요. 아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게임 얘기하는데 얘는 그 게임이 뭐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은 보여줘야 대화가 될 겁니다. 아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얘가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게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와 소통하는 게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화겠느냐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들끼리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진정으로 그 사람과 만나는 이야기일까? 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평생 못하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건너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때 줘도 그 아이들은 충분히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이 아니라.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디톡스 교육입니다. 지금 현대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중독적이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보호막을 치는 교육이에요. 뭘 새로운 걸 좋은 걸 막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단 보호막 치고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의 개별적인 발달 과제나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지, 어쩌면 집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우리 끊기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하는 거. 어떻게 하죠? 계속 루틴, 리듬적이에요. 아이들 바깥 놀이하고 산책하고 많이 움직이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갔는데 내일은 여기까지 가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날은 그 다음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그리고 여기는 통합반이에요. 하나 키우거나 둘 키우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연령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오면 어떻게 서로가 역할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대한 걸 위아래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아이가 진짜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내가 보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구나. 주입시키면 안 되고 강요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좀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슬슬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 스치셨어요? 네. 예,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네. 어머니. 발도르프 교육은 뭐래요, 어머니? 네, 디톡스. 네, 감사합니다. 디톡스가 힘들어요. 그쵸? 엄청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발도르프 교육하는 거 힘듭니다. 선생님들 어때요? 밖에서 그냥 어린이집 교사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힘들어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교육은 왜 그렇게 많아요? 교육 다 들어야 돼.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은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 게 발도르프 교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뢰를 합니다. 제가 발도르프 교사 하다가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체력이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온종일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의 슈타이너가 창시를 했다면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대학 교수는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발도르프 교사는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인간됨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어떠세요, 어머니? 발도르프가 어떤가요? 그냥 오늘의 오늘의 네. 소감이요? 네. 질문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 잘못 키워온 건 어떻게 하는지. 그쵸? 디톡스가 그거예요. 잘못 키워왔는데 디톡스 하면 돌아가. 아이들 내면에는 회복력과 그쵸?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다시 안정되고 또 다른 에너지와 혹은 움직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가요? 보충이 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내가 안 바뀌고 애만 한다라는 건 이 0에서 7에는 어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흡수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수행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이의 영혼이 네. 자연스럽게 자라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의 영혼은 뭐죠? 개인성이에요. 그 개별성이 존중받으면서 단단하게 자기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머니. 했는데 통과. 자, 어머니. 이론만 실천이 네. 좀 너무 안 되고 있는 엄마라서 네. 들으면서도 해야 하는데 네. 할 수 있을까? 네.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믿음
네.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온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내가 성숙해야 하는 거구나. 나 혼자 살았다면 괜찮아요. 근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는 게 나에게는 참 큰 내 변화를 위한 아이의 영향력이구나. 아이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요, 실은. 나 생각하면 안 하고 말아. 나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부모라는 이름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어떠세요? 현재는 졸업했고 이제 아이스쿨 다니고 있는데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을 저는 다시 태어나면 학생 하려고요. 발도르프 학교 학생. 교사 말고 나는 학생 하고 싶어. 애들 가르치면서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언젠가는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고 말았죠. 정말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 오늘도 들으면서 반성 좀 하고 또 다시 뭐 대단히 해야겠다. 네. 리듬을 다시 새로 네. 시작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리듬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아이의 잠듦과 깨어남, 움직임과 먹고 쉬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 내용들을 갖고 있지. 세상에서 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내용으로 가져가 있지는 않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머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제가 같이 자라나는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네, 잘 오셨어요. 결국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우리 아이가 준 선물이네요. 선생님, 저는 선물 안 받고 싶었는데요. 자, 어떠세요, 어머니? 저는 초반에 말씀하셨던 옆집 아이를 보는 것처럼 네, 저는 그게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잔소리도 많아지고 네, 그냥 다른 옆집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는데 내 자식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제가 제재를 가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가 저를 다시 좀 네. 단디 잡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은행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가족처럼 대해드리겠습니다. 가족처럼 대하면 그 은행 안 간다는 거 그러잖아.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남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뭐 지내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들이어서 막 생소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내가 편하려고 반복되는 잘못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네, 네, 네. 자, 내가 힘든 거에 내가 자꾸 타협하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려요. 변화는 생명감각과 연관되어 있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변화한다는 게.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실수를 하게 해요.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안전하다면 아이가 용기 내서 해보게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왜? 그래야 배워요. 그렇지 않나요? 배움은 도전과 실수를 통해서 배워지는 거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할 수 있고 유연해질 수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게 그 아이에게 되게 힘들지만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아버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네, 아이가 배우는 게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너 맞으면 2대 때려. 엄마가 해결할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때리면 무조건 너도 때려. 이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해결할게. 그렇죠?
그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의사가 됐어요. 마누라를 때리죠. 그리고 변호사와 법적인 거는 부모들이 해결합니다. 계속 의사 면허는 유지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네.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잘 안 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만 저희 기억할게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보지 마시고 아이가 넘어갈 수 있게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